인연이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 사이의 인연은 보통 천천히 깊어집니다. 하지만 끝날 때는 늘 갑자기 무너집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던 사람,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던 동료, 혹은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 그런 관계가 어느 날부터인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이 관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그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합니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집착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얻는 안정감, 존재감, 인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멀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을 잃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던 세상의 일부를 잃는 두려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가 나를 잊으면 내 삶은 쓸모없을 거야. 이 믿음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움을 잃습니다. 건강한 인연은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굳이 매일 만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신뢰가 관계를 지탱하지요. 하지만 매달림이 시작되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은 지치고 한쪽은 초조해지고 결국 그 사이에는 피로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안심하려 하지만 그 순간 자유를 잃는다.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가 웃으면 행복하고 그가 차가워지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관계를 짓누르고 집착은 인연을 병들게 합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고 잠시 멀어져도 다시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그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흔들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덜기 위해 붙잡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을 찾는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림은 언제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안은 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연락이 늦으면 의미를 과하게 해석하지요.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의지의 그림자다. 즉, 이 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자유를 잃습니다. 매달림은 애정이 아닙니다. 애정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매달림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결국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쪽은 매번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대화가 줄면 불안해합니다. 처음엔 정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 관계는 언젠가 어긋나게 마련이지요.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저 사람의 인정만은 꼭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인정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칭찬받으면 들뜨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의존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매달림은 관계를 지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한쪽이 불안해 지치고 다른 한쪽은 도망치고 싶어지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거리를 잃은 욕망의 줄다리기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적당한 거리의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림은 그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라는 문장은 때로는 나는 내가 없으면 불안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매달림이 시작되면 상대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나는 점점 더 다가서려 하지요. 이 불균형이 오래되면 관계는 결국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나 우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연은 서로에게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관계가 버거워질 때는 붙잡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해야지. 친하면 다 말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야 유지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납니다. 이 균형을 잃는 순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들여다보려 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에 간섭하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집착은 이 거리를 잃게 만듭니다. 상대의 삶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지고 그의 감정 하나하나를 알고 싶어지고 결국 상대의 자유를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수록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침묵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여백 속에 존중이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이 거리를 알아야 오래갑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불행이 커진다. 그러나 너무 멀면 인간은 외로움에 짓눌린다. 그가 말한 행복의 지점은 바로 중간, 즉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연은 온기로 이어지는 것이지 간섭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잠시 멀어질 때 그 여백을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도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다시 가까워지며 조금씩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인연의 비결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까이서만 사랑하려 하면 언젠가 상처받지만 적당히 떨어져 바라볼 줄 알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자꾸 불편하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가까운 건 아닐까? 조금의 거리, 조금의 여백, 그게 바로 인연을 숨쉬게 하는 산소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인연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고 가끔 서운해도
쉽게 회복되지요. 그런 관계에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하지 않음과 강요하지 않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기대가 현실을 앞서갈 때 생기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셈이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망해도 받아들이고 가끔 멀어져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집착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가 늘 자신을 우선해야 하고 늘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고 믿지요. 그래서 작은 무심함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거리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결국 상대는 떠나고 남는 건 허무함 뿐이지요. 그러나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마음의 법칙을 압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 단순한 인식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상대의 태도보다 내 반응을 돌아보지요. 지금 내가 서운한 건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바라는 순간 그를 잃기 시작한다. 관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엇박자가 생기고 기대를 줄일수록 리듬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조율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 다른 속도로 움직일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오래가는 인연에는 이런 고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많고 간섭보다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지요. 어쩌면 인연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마음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온도가 따뜻할수록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지칠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더 자유롭다. 그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기다려달라. 내가 잘할게. 이번만은 놓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을 뻗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잃는 순간 사랑도 잃는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을 구속하려 드는 관계 속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은 새와 같습니다. 손 안에 가만히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세게 쥐는 순간 날개는 부서지고 맙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요. 붙잡는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사람 없이도 서로가 괜찮을 때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마음의 줄다리기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세게 당기면 다른 한쪽은 본능적으로 물러나지요.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상대는 더 멀리 가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해도 눈물로 붙잡아도 자유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면 그 마음은 이미 떠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연이 멀어질 때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자유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생길 때 그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붙잡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어서 머뭅니다. 그 머무름의 자유가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러니 인연이 멀어질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진짜로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이 내게 꼭 필요한 인연이라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붙잡음이 아니라 여유가 인연을 지키는 힘이니까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그 사람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내 안의 한 시절을 지워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인다. 인연의 끝도 그 불가피함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끝나는 관계가 있고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지 않고 억지로 이어붙이지도 않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서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놓는다는 건 이 관계가 끝나서 아쉽다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아쉬움을 덮어두지 않고 그대로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평온을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매달릴 때는 늘 불안합니다. 상대의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죠. 하지만 놓고 나면 그 불안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의 삶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 상대의 선택, 그건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놓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겠다는 성숙의 선언입니다. 놓고 나면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이런 깨달음이 자라납니다. 아,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놓음이란 잊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나가 주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인연을 놓은 겁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고 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내가 노력했던 시간, 붙잡으려 애썼던 마음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허전함이 고요로 바뀝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서 있구나.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지요.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욕망의 침묵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의지, 그 모든 욕망이 조용히 멈출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엔 텅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바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예전의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며 서로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불안 대신 평안이, 의무 대신 존중이 머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수명처럼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짧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입니다. 매달릴 때는 늘 상대를 바꾸려 하지만 놓고 나면 나 자신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떠난 것일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통해 배우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인연의 끝에서 배우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연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나누는 관계로 바뀝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는 인연.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진짜 관계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